자, 이제 8.4절의 마지막 금판정법을 할 겁니다. 금판정법도 사실은 똑같아요. 비판정법과. 그런데 내용이 다를 뿐이죠. 금판정법을 해보겠습니다. 금판정법. 금판정법을 하는데 급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봤는데 an의 절대값을 취해서 n승근 루트 n을 취합니다. n분의 1승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수렴해가지고 어떤 숫자 L로 수렴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죠? 똑같죠? 그죠? 그러면 똑같아요. 결론은. L 이꼴 L이 1보다 작으면 얘는 절대 수렴. 그 다음에 두 번째 L이 1보다 커지면 얘는 발산. 그 다음에 세 번째 L이 1이면 판별 불가. 똑같아요. 조금 전에 보면 우리가 이게 L이 1일 때 판별 불가에 대한 예제를 안 했는데 이번 금판정법 할 때는 똑같은 예제로 똑같이 됩니다. 비판정법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똑같냐? 비판정법과 금판정법이 왜 같으냐? 무한등비급수하고 비교하는 게 똑같아요. 무한등비급수하고 비교하는. 결론적으로는 비교하는 게 무한등비급수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일단은 L이 1보다 작으니까 L을 2분의 1로 생각하고 해볼까요? 입실로는 4분의 1로 여전히 두고요. 그러면 존재하는 라지 n이 있어서 자연수가 있어서 such that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n승근 루트 an의 절대값이 어디? 4분의 3보다 적겠죠. 그죠? 똑같이. 비판정법 할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딱 보면 an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느냐? 4분의 3에 n승보다 작네. 그쵸? 그러면 an은 작기를 4분의 3에 라지 n승이고 an 플러스 1의 절대값을 붙여야죠. 4분의 3에 n 플러스 1승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 k승을 하면 k가 되겠죠. 시그마 k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a에 n 플러스 k를 하면 시그마 4분의 3에 n 플러스 k승이잖아요. k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오른쪽 무한등비급수 공비 4분의 4 수렴. 그럼 얘도 수렴. 그러니까 유한계를 더해도 수렴. 그러니까 절대 수렴. 끝. 그 다음에 L이 1보다 커지면 자 A의 n 플러스 K의 절대값이 A의 n 플러스 K 마이너스 1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적절하게. 그럼 쭉 해가지고 이게 AM보다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절대값이 전부 다 증가함수죠. 그러면 얘가 0으로 수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 그죠? 우리가 처음 배운 판정법. 자, 마지막 세 번째를 해볼까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시그마 n분의 1. 얘는 발산하는 수열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 n제곱분의 1. 얘는 수렴하는 수열이죠. 양변의 n승근 루트 an의 계산해 보면 얘는 n의 n승근 루트 n분의 1이에요. 그죠? 여기도 n승근 루트를 계산해 보면 n승근 루트 n의 제곱분의 1이에요. 여기도 n승근 루트 an의 절대값. 그죠? 그럼 n의 n분의 1승은 우리가 로그를 채해서 로피탈 정리를 쓰면 얘가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의 수렴값은 1. 얘의 수렴값도 1이 돼요. 여기 1로 가니까 얘도 제곱을 하더라도 1로 수렴하죠. 그죠? 둘 다 공이 L은 1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발산하죠. 그러니까 L이 1이라는 정보로 가지고는 수렴 발산을 판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펜이 별로 안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8.5절 거듭제곱 곱수를 하겠습니다. 8.5절의 거듭제곱 곱수를 하기 전에
뭔 예제를 볼 거냐 하면 시그마 n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상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0이니까 x 더하기 x제곱. 자, 거듭제곱 곱수 몇 곱수를 할 때는 n이 0부터 보통 시작합니다. 우리가 곱수를 할 때는 n이 1부터 보통 시작하거든요. 이제부터 거듭제곱 곱수는 n이 1부터 0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x의 3성. 그럼 얘는 수렴 언제 하느냐? 절대값이,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하죠. 얘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하고 얘는 그러면 1-x분의 1이 돼요.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오른쪽에 여기 있는 거듭제곱 곱수, 몇 곱수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만 함수가 정의돼요. 근데 얘는 언제 정의되냐? x가 1만 아니면 무조건 정의가 돼. 그죠? 그럼 왼쪽 함수와 오른쪽 함수, 변수가 x니까 함수의 차이가 있어요. 함수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얘는 같고 나머지에서는 얘가 함수값이 없으니까 아예 정의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포인트를 잘 보시고 그럼 이런 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그마 n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an 수열이 있어야 돼요. 변수 x가 있어야 돼요. 중심 c가 있어야 돼요. n스. 그러니까 an과 c는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점, 주어진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니까 주어진 점이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넣으면 a0 더하기 a1의 x-c 더하기 a2의 x-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x가 변수처럼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의 예제 세 가지를 해볼 거예요. 어떤 예제를 해볼 거냐면 책에 보시면 책에 498페이지 예제 1번 해볼 거예요. 예제 1번은 시그마 n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의 x의 n승이 요게 an이 되는 거예요. an. 여기 x 빼기 제로가 있으니까 c는 제로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얘의 수렴 구간을 찾아보려고 해요.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보면 n이 0일 때는 얘는 1이고 0이니까 0팩토리얼은 1이죠. 1.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1팩토리얼이니까 1이고 x. 다음에 2팩의 x의 제곱. 3팩의 x의 3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건판정법으로 해도 비판정법으로 해도 되는데 비판정법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뭘 하냐? am분의 am 플러스 1의 절대값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an은 이거 전체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m팩의 x의 n성 그 다음에 m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의 x의 m 플러스 1의 절대값. 저 x의 n성과 x의 m 플러스 1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x의 절대값이 나오고요. m팩분의 m 플러스 1분이니까 여기는 m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n은 무한대로 수렴해요. 어디? 딱 하나만 정해요. x가 0일 아닐 때 무한대로 수렴. x가 0이면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x가 0일 때만 수렴하고 L이 무한대인 거잖아요. 그죠? 비판정법으로 L이 무한대면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x가 0일 때 수렴, 1때만 수렴. 나머지 케이스는 절대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예제 한 개만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예제 2, 3을 하겠습니다.